소년 삼국지 제76화 익주를 향한 첫걸음, 유비와 방통의 만남. 조조의 군대가 물러간 후 형주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비와 제갈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쪽의 기름진 땅, 익주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습니다. 익주는 오랫동안 유장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가 다스리는 방식은 백성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익주의 풍요로운 자원은 유비의 세력을 키우기에 완벽한 발판이 될 터였습니다.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익주 공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갈량의 형제자매 같은 친구 방통이 형주를 찾아왔습니다. 방통은 제갈량과 함께 수경 선생 밑에서 수학한 뛰어난 인물로 벼로는 봉추였습니다. 유비는 방통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의 외모가 평범하다는 이유로 크게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비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기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방통은 유비에게 실망하여 마음을 닫고 그저 한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방통의 진정한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비에게 여러 번 방통을 추천했지만 유비는 번번이 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유비에게 직접 찾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주군, 방통은 저와 비견될 만한 천재입니다. 봉추가 없으면 천하를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재능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방통에게 익주를 공략할 계책을 물어보십시오. 주군은 그의 지혜에 크게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갈량의 간곡한 설득에 유비는 마침내 방통을 불러들였습니다. 방통은 굳은 표정으로 유비 앞에 섰습니다. 유비는 방통에게 익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봉추 선생,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익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어떤 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통은 유비의 질문에 잠시 침묵하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군, 익주를 차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장의 허약한 통치를 이용하여 익주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유장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익주의 요새들을 하나씩 점령하는 것입니다. 셋째, 유장과 손을 잡고 조조를 견제하는 척하면서 익주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방통의 말에 유비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의 세 가지 계책은 모두 뛰어난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제야 방통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봉추 선생, 그대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오. 내 그대의 겉모습만 보고 그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소. 부디 나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익주를 도모해 주시오. 유비는 방통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방통은 유비의 진심을 느끼고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갈량과 함께 익주 공략의 세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익주로 향하는 유비와 방통, 그리고 장송의 등장. 익주 공략을 위해 유비는 소수의 병력과 함께 익주로 향했습니다. 제갈량은 형주를 지키기 위해 남았고 방통이 유비와 동행했습니다. 익주로 향하는 길목에서 유비 일행은 익주의 사신인 장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송은 익주를 다스리는 유장의 신하였지만 유장의 무능함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익주의 미래를 걱정하며 유장의 통치를 끝내고 익주를 이끌 새로운 영웅을 찾고 있었습니다. 장송은 유비의 명성을 듣고
그가 익주를 구원해줄 영웅이라고 믿었습니다. 장송은 유비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유비 장군, 저는 익주의 장송입니다. 저희 익주는 유장의 무능한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장군께서 익주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익주의 지도와 군사 배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송은 유비에게 익주의 지형도와 군사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넸습니다. 유비는 장송의 뜻밖의 제안에 크게 놀랐습니다. 방통은 유비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주군,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장송은 익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송의 도움을 받는다면 익주를 더욱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는 방통의 조언에 따라 장송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장송과 함께 익주로 향했습니다. 유비는 익주의 백성들에게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 익주로 왔다고 말하며 유장의 환심을 샀습니다. 유장은 유비를 크게 환대하며 그를 자신의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장송의 배신 그리고 발가. 장송은 유비를 익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배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송의 형인 장숙이 장송이 유비에게 보낸 서신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장숙은 동생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즉시 유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군, 장송이 유비와 내통하고 있습니다. 장송이 유비에게 익주의 지형도와 군사 기밀을 넘겨주었습니다. 유비는 조조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익주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장숙의 말을 들은 유장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장송을 잡아들여 처형하고 유비를 익주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장은 즉시 익주성의 모든 성문을 닫고 유비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방통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방통은 유비에게 유장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방통은 익주성 외곽의 중요한 요새들을 미리 점령해 두었고 유장이 공격해오면 역으로 그를 포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두었습니다. 주군, 유장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역으로 유장을 공격하여 익주를 차지할 때입니다. 방통의 말에 유비는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유장은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만 방통의 철저한 대비책에 막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비는 유장의 군대를 격퇴하고 익주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유장, 그리고 익주의 운명. 유장은 유비의 강력한 반격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했습니다. 유장은 익주의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유비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을 논의했지만 그 누구도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장의 충신이었던 법정이 유장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주군, 유비는 조조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도우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유장은 이제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비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유비에게 항복하고 익주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정의 말에 유장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법정, 자네는 어찌 그런 망발을 하는가? 내가 어찌 유비에게 익주를 내어준단 말인가? 하지만 유장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익주의 군사들은 유비의 막강한 군대에 맞서 싸울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익주의 백성들 또한 무능한 유장보다는 유비의 통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유장은 유비의 공격에 맞서 익주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정의 조언에 따라 유비에게 항복하고 익주의 평화를 지키는 길을 택할까요? 익주를 둘러싼 유비와 유장의 운명, 그리고 방통의 활약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다음 화에서는 익주를 둘러싼 최후의 전투와 그 결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흥미진진한 삼국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